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페이지를 81쪽 펴놓고 수행평가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전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계획은 금요일날 저녁쯤에 오픈을 해서 2차 보고서를 오픈을 해서 토요일 한 24시간 정도 주려고 했어요. 2차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자유도를 좀 더 높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건 좀 너무 사고의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좀 어제 좀 많은 대화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일단 수행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 자체도 학교에서 좀 쇼크를 받은 것 같고 지금 온라인으로 수행평가하는 과목이 저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하지 않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놓고 전체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하니까 좀 놀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수업 시간 내에 꼭 진행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옛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집에서 하면 대신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가 대신 누가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네. 그걸 어저께 엄청나게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걸 좀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24시간 전화놓고 중간중간에 확인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실시간 행하원 미팅을 켜가지고 학생들 얼굴들 확인도 하라면 내가 할게. 그리고 주제가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되게 좋아지는 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러 왔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질학자를 섭외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최종 산출물이 지질학자의 어떤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한 발 제가 빼기로 했어요. 일단 2차 보고서는 그러니까 전면 제가 이제 그 양식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전면 수정해서 내일은 일단 그거예요. 진도 나갑니다. 알겠어요? 진도 나가고 C블럭이 다음 주 화요일에 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확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보고서는 일단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하는데 내가 일단 컴퓨터실을 화요일 날 C블럭 수업을 건강호 부장님한테 섭외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알겠어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안 될 수 있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들었겠죠. 네. 목요일 날로 옮겨지고 화요일은 그냥 진도 나가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목요일도 또 밀리잖아. 맞아? 그러면 그때는 제가 배째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딱 한 번 정도는 학교 원칙대로 일단 하고. 알겠어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수행평가는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이 없이는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또 구비해와야 되는 준비물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실이 아니면 여기 이 공간에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 또 와이파이 되는데 또 찾아야 되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조금만 리액션을 줄여주세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또 한창 수행평가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다른 과목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는 나름 배려한다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여러분들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도 많이 주고 하면 작성하는데 충실도도 높아질 거고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크게 한 3번에 나눠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하는 건 일단 학교에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되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몰라. 그냥 내 쪼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만약에 섭외가 되면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으면은 내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그 컴퓨터실로 이동하고, 알겠어요? 안 되면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수업하고,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제 개별 드라이브, 예, 70여 개의 드라이브와 70여 개의 문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새로. 문서는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알겠어요? 네. 오픈 안 됐고, 그 문서를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하게 되면. 다 됐죠? 예. 드라이브 확인했나? 네.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학반과 이름으로 드라이브 명을 제가 세팅해 놨고, 그거를 여러분과 각각이 저하고 공유가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에 관한 자료를 전부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하면은 자기 드라이브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나? 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수척해 보여? 아프나? 어디 아파? 아니야.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압과 날씨 해가지고 일단 이해고 나발이고 간의 패턴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거기 80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온대저기압이 등장하면 80쪽에 있는 그림이 쓰이는 비율은 대략 10% 미만. 입체형 그림. 알겠어요? 네. 나머지 90% 보통 자료로 제시되면 첫 번째,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단면. 요거죠. 지난 시간 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서쪽이 되잖아. 근데 서쪽에는 누가 있고? 한랭 전선면과 전선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 그 앞에 누구? 온난 전선 면이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이죠. 그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면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 동쪽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 한랭 전선이고 이게 온난 전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그림이든 포인트는 몇 개 생기노? 세 군데 생기죠. 요 그림으로 따지자면 요 앞에 하나, 사이에 하나, 한랭 전선 뒤에 하나. 맞아요? 네.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결국 날씨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기 요소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값을 가지느냐만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 뭐 따진다? 기온, 그 다음에 기압, 그 다음에 구름의 종류, 그리고 구름의 종류가 나오니까 강수 구역 및 강수의 종류.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바람. 됐습니까? 네. 한 가지만 해보죠. 자, 기온이다. 뭐다? 기온. 기온이다 그러면 온난 전선 앞에서는 온난 전선이 무슨 전선이에요? 누가 누구를 미는 거다. 전선이라는 것은 서로 기온이 다른 기단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세상의 기단은 한랭 기단 아니면 온난 기단이요. 두 종류밖에 없는데 경계면 만들면 경계면도 몇 종류밖에 안 돼? 사실은 한 종류밖에 안 되는 거죠. 맞닿아 있는 전선면 그러면은 한쪽은 분명히 찬 공기고 한쪽은 따뜻한 공기일 거 아니야. 따뜻한 공기 만나면 면이 만들어져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고. 맞아. 한랭하고 한랭이 있으면 역시 전선이 아니라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고위도 지방에는 전선이 있나? 북위 60도에서 북위 90도 사이에서는 전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온통 다 찬 공기니까. 맞아.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뭐 따뜻한 공기밖에 없으니까 전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전선은 어디서만 생기는 거다? 주위. 그렇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밀당하고 있는 지역.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접하는 면의 종류는 한 종류일지 모르겠으나
자, 이때 누가 누구를 밀면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선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온난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면 미는 주체가 누구야? 온난한 공기라서 온난한 공기가 기단이 밀어줄 때를 우리는 온난전선. 반대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즉 한랭기단이 온난기단을 밀어주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한랭전선.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했어요. 맞아요? 맞아? 네. 이제 오늘 나머지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곧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 복습으로 온난전선 앞에는 무슨 공기? 온난전선 자체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민다고 했으니까 요 앞에는 차가운 공기니까 기온은 뭐 낮아요. 맞아요?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따뜻해져요. 그럼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어떤 변화를 보인다? 상승한다. 됐나? 이때 기압은 그냥 닥치고 외우자 그랬죠? 기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기압은 하강, 감소하게 됩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따뜻했다가 통과하고 나니까 좀 추워졌어요. 맞아요?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 그러면 기압은 상승하네. 됐어? 이 정도만 하면 기온 기압은 끝난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에 뭐 하는 지역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가 누굽니까? 온대 저기압이죠. 중요한 건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뭐 한다? 상승하는 곳이니까 수증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됐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구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니? 특히 전선면 부분에서는 거의 100% 구름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전선면에서는. 됐어? 한랭전선면이 조금 급경사죠. 급경사니까 무슨 구름?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 온난전선은 전선면이 완만하죠. 그래서 층운형이 생겨요. 그러면 저군형에서는 수압이 어때? 세니까 지역은 넓어 좁아? 좁아. 집중적으로 때리는 비 소나기. 구역이 좁고 전선이 이동하니까 소나기는 보통 통과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나가게 돼. 됐나? 그 다음에 소나기가 내리는 구역은 한랭전선 진행 방향의 앞쪽에 내리는 거야, 뒤쪽에 내리는 거야? 예, 뒷면을 때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온난전선면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발생하죠. 수압이 약한 대신 구역이 어때? 넓고 온난전선 진행 방향 앞쪽을 때립니다. 됐나요? 그리고 온난전선은 통과하고 한랭전선이 아직 통과하기 전이라면 요 사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구름이 일단 없다고 보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시간 순서로 보면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온난전선이 아직 통과하기 전이면 층운형 구름에 뒤덮여 있을 때 아니야. 맞아? 그럼 흐림이지. 비 맞으면서 이슬 맞으면서 날씨 흐린데 추적추적 있다가 지나가면 잠깐 어떻게 된다?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맑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흐렸다가 맑아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댐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네. 참고로 댐.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 소나기가 통과되면서 갑자기 막 소나기 붕 치고 그러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기압이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그게 통과하고 나면 저기압이 지나간 거죠. 그럼 저기압 때문에 날씨가 흐린 게 지나간 거지. 보통 완전히 한랭전선이 완전히 통과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날씨가 맑아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강수구역하고 구름도 다 됐고 풍향은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그 패턴을 벗어나질 않으니까. 됐나?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뭐 불지? 남동풍 사이에서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됐어요? 원리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이지만 얘가 통과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나 위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풍향이 어떻게 된다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주의할 점. 보통 이제
요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됐어? 그럼 보통 통과 경로가 무슨 경로가? 통과 경로가 사람이 보통 여기 서 있을 때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됐니? 저 경우에는 빨간 선을 따라서 빨간 선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데 가끔 한 100번 중에 한 3, 4번 정도 요 지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됐니? 저기압 중심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 됐어요? 저 경우는 좀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원리 이해고 나발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패턴대로 익혀놓으면 온대 저기압과 관련된 문제가 10문제라면 최소 6, 7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3, 4문제가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81쪽에 온대 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우리 책에는 총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6단계죠. 그럼 시험에는 항상 6단계로 나올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 익혀놓으면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5단계로 배웠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4단계일 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6단계로 늘어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극단적으로 줄이면 3단계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고요. 됐니? 그 다음에 늘리면요 8단계까지도 늘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리하기보다는 온대 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됐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 잠깐만 숨 좀 쉬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녹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가지고 소리를 들으려 하니까 힘드네요. 요 단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잘 들으세요. 1단계 봅니다. 가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선 형성. 그죠? 가가 전선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 하나 쓸게요. 이때 만들어진 전선이 바로 뭐다? 전체 전선입니다. 무슨 전선? 전체 전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뜬금없이 뭐? 파동 형성되어 있죠? 네. 읽어볼게요. 남북 간의 기온 차로 파동이 발생하고 지구 자전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이 발생한다. 무슨 말이고? 이해된 사람? 이것 때문에 오늘 수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요렇게 쓰겠습니다. 옆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한랭 기단이 뭐라고? 남쪽으로 제가 뭐라고 썼어요? 남하예요, 낙하예요. 낙하라는 건 어떤 의미고? 떨어져요. 그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확 와닿는 말로 널집니다. 알겠어요?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무슨 기단을? 온당기. 온난 기단을 이런 말은 실제로 시험이나 교과서에서 쓰는 말이다, 안 쓰는 말이다. 안 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와닿는 단어로 그냥 한 개 알겠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낙하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실력이. 온난 기단을 쥐어 짠다고 돼 있지. 맞아? 네. 그죠? 그 다음에 다의 이제 그 가나가 이제 뭐냐면은 온대 전선 발생 전이고요. 됐니? 아, 온대 전선이라는 빙시두죠. 온대 저기압 발생 전이고요. 가나가 이제 다에서 뭐 됐어? 온대 저기압 발달이죠. 네, 이제 탄생했는데 이제 막 이동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폐색 시작돼 있지. 네. 네, 폐색 시작. 라에 폐색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색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뭐와 같은 말이냐면, 온대 저기압 소멸 단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화까지 전부 소멸이야. 알았어? 그러면 크게 보면 몇 단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세 단계.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죠? 온대 저기압 발생 전, 발생, 그 다음 뭐? 소멸. 소멸. 근데 3단계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됐어? 네.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보통 4단계로 하면, 뭐로 하면? 4단계로 하면. 발생 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체 전선이에요. 뭐라고? 정체 전선기 and 파동의 형성 이렇게 되고요. 됐니? 그렇게 두 개 오고 또는 파동의 형성을 뛰어넘고 정체 전선기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 발달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온대 저기압 이제 발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폐색의 시작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의 소멸 이런 식으로 4단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폐색 전선 발달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온대 저기압 소멸돼 있는데 봐줘. 봐에서 온대 저기압 소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 쓰세요. 요 온대 저기압 옆에 뭐 공기의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지난번에 한번 그렸던 것 비슷하게 지구의 북반구에 4등분해서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대략 30도, 60도 이렇게 뿌렸다고 합시다. 됐죠? 이 위에 대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제일 더운 동네는 어디야? 적도를 비롯한 저위도죠. 그러면 제일 뜨뜻한 건 어디?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따뜻한 정도가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따뜻한 공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몇 도까지 갈까? 0에서 90도까지니까 어디? 한 45도 넘어서서부터는 찬 동네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한 45도 정도까지 전후로 뻗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찬 공기는 여기가 제일 차갑고 역시 저위도로 내려올수록 점차 어떻게 된다? 약해져 가지고 어디 부분에서? 45도 부분에서 그죠? 네. 그래서 둘이가 어떻게 돼? 자, 요 부분을 확대하는 거야. 뭐 한다고? 네, 확대하는 거야.
확대해 보면 자, 이건 지면입니다. 그죠? 됐나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 거 알겠죠? 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지? 저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래. 여기 어디? 동쪽이죠? 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맞닿아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 맞다.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 맞닿은 이 면을 뭐라고 하지? 전선 면이고 그게 지표와 마주 잡은 선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선을 뭐라고 한다? 전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걸 밀면 한랭전선, 따뜻한 게 차가운 걸 밀면 뭐라고? 온난전선이었어요. 이때 이 찬 공기의 이동 방향은 어디고? 차가운 기운을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지? 어느 쪽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결국 북극과 크게 봐서 북극과 적도의 온도 차는 에너지 차이를 가져오죠. 불균형.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따뜻한 기운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고 찬 동네로 가려고 하고 찬 기운은 자꾸 따뜻한 동네로 와서 서로 섞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섞이진 않죠. 맞아?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 대기 대순환이 생긴 거고요. 대기 대순환이 생겼으니까 또 뭐도 생기지? 바닷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과 해류의 순환은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한 거다? 지구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됐니? 네. 됐어? 그럼 찬 공기의 이동 방향은 어디요? 어디로 내려오려고 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따뜻한 공기는요? 북쪽. 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써보면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맞아?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됐니? 됐어? 네. 누가 누굴 미는 거야? 누가 누굴 밀어? 보이는 대로 얘기해라. 서로 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찬 공기고 이게 따뜻한 공기 알았어? 됐어? 네. 찬 공기가 따뜻한 걸 일방적으로 밀면 무슨 전선? 한랭전선. 온난한 놈이 일방적으로 밀어서 움직이면 온난전선. 근데 이번에는 뭐야? 둘이 서로 죽어지라고 이제 서로 미는 거야. 알아서? 이게 밀당이에요. 됐어? 이게 무슨 전선이냐면 서로 미니까 어떻게 돼?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이게 비틀비틀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져 있다. 뭐 그렇죠. 이게 정체 전선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림이 좀 역같지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때 두 면이 요게 정체 전선 뭐가 되고 면이 되고 지표와 이루는 선이 뭐다? 전선. 정체 전선이 되죠. 이때 찬 공기는 자꾸 어디로 내려오려고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네요 해서 얘들을 새끼꼬르시 서로 반복적으로 반대로 표시하는 전선이 바로 무슨 전선? 정체 전선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이때 아까 그 파동 형성이라고 하는 파트에 보시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죠. 지구 뭐라고 돼 있어? 자전 때문에 저기압력 회전이 발생한다고 있다는 소리 있잖아. 있어요? 이 내용은 지구학원에서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투의 내용이 조금 필요하거든. 근데 집어넣어놓은 거는 온대 저기하고 그거밖에 설명 안 되니까 이딴 식으로 해놓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네. 지금부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약간의 액션이 필요하지만 실험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됐어? 괜찮니? 눈에 지금 거의 초점이 지금 별로 없는데 괜찮아? 나와봐. 도와줘야 돼. 잘 봐. 아까 써놨던 말하고 이쪽으로 날 봐. 손을 왜? 손을 이렇게 잘 들어요? 얘 주먹이 맞닿은 주먹이 따뜻한 공기야. 뭐라고? 따뜻한 공기. 알겠어요? 내 주먹이 북쪽에서 내려가는 지금 찬 공기야. 됐니? 두 개가 요래 맞닿아 있는 상황 무슨 기? 지금 무슨 기? 정체 전성기인데 그 다음 상황이 뭐고? 파동 형성이잖아. 그걸 읽지 말고 내가 써줬는 거 읽어. 어떻게 된다고? 할렘 공기가 남쪽. 뭐 한다고? 낙하. 있는 그대로 읽어라 인간들아.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할렘 공기가 조금만 더 높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접촉한 거야. 그리고 여기 여학생밖에 없잖아. 여기 남학생이 있었으면 남학생을 불렀어요. 알겠니? 자, 잘 봐. 낙하를 하잖아. 둘이 맞닿아 있는데 낙하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들어. 좀 이따 뭐 설명을 할 건데 이 면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이 이렇게 돼 있어. 사실. 그거도 설명해 줄까? 알았어? 그러면 누가 얹혀져 있는 거야? 할렘 기관이 무거워 가벼워? 무거워요. 무겁잖아. 잘 봐. 쓱 흘러내리면서 양쪽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래 있다가 퍽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떨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확 누르는 거야. 됐나? 미안. 푹 눌러가지고 그럼 당연히 여기를 쭉 완자 만들 때 고기 완자 만들 때 반죽해가지고 꾹 눌러 짜듯이. 알았어? 그러니까 찬 공기가 그냥 이거를 깔고 누르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퍽 내려가면서 얘를 쥐어 짜는 거야. 됐니? 그럼 찬 공기가 일단 빈 자리에 누가 올라온다? 따뜻한 공기가 퍽 하고 올라오는 거야. 알았어? 쟁이베리 감사. 일단 쥐어 짠다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왜 낙하하느냐? 얘가 얹혀져 있어야 알겠니? 그럼 왜 얹혀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잘 봐. 지구는 자전해요. 뭐 한다고? 자전이요. 만약에 자전을 안 하고 있었으면 여기 경계면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빨간 거, 여기 파란 거 이렇게 차갑고 뜨거운 거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은 떨어져요. 왜? 무게 중심이 얘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요 밑으로 파고들어요. 됐니? 차가운 게 따뜻한 거하고 마주친 부분에서 여기가 따뜻한 거니까 여기 따뜻한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여기 같이 서 있다가 쭉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양쪽으로 몰아칠 수는 있어. 알았어? 그런데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면 온대 저기압이 그렇게까지 자주 안 만들어져.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 주기보다 이래 돼 있으면은 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주기만큼 만들어지는 거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래 돼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지구가 자전을 하면 모든 회전 운동에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뭐가 작용해요? 운동, 회전을 시작하면 원심력은 발생해요. 원심력을 발생시키는 기전은 회전밖에 없어요. 됐니? 그래서 회전축에서 어디로 나가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뭐다? 원심력이에요. 됐어? 여기서 여러분들께 기억 소환 하나. 너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다 경험한 세대죠. 네. 그지? 네.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나오면서 뭐 색종이 가지고 접고 붙이고 할 때 주로 딱풀 썼죠? 네. 딱풀 세대 아니야. 혹시 물풀 써본 사람? 액체로 돼 있는 거 써본 경험도 있죠? 네. 물풀통을 보시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약간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 맞아? 네.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 할 수 있어. 알았어. 잘 봐. 이게 물풀이야. 뚜껑 알았어. 됐어? 그럼 약간 빈 공간이 있을 때 얘를 살짝 이렇게 눕히면요. 공기방울이 여기 있던 빈 공간이 요 위로 와가지고 마치 옆으로 눕혔을 때 이게 뚜껑이고 물풀통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 요렇게 공기방울 이렇게 되는 거 본 적 있죠? 네. 있어요? 네. 오케이? 별거 아닌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거를 만약에 물이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으면? 물. 풀이 아니라 물이면 물이라고 해도 되겠지. 맞아?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만약에 물이면 어떻게 돼? 공기방울 따라가? 아니요, 계속 제자리에 있고 백날 돌려봐라 이 새끼야 내가 내려가나 이래 되는 거지. 그런데 풀이면 어때? 약간 이 끈적끈적한 점성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팩 돌리면 밑으로 쑥 내려갔다 으 하고 올라옵니다. 맞아요? 맞나? 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 보통 직경이 뭐가? 직경. 직경이 이 밑바닥으로 갈수록 좀 굵어지죠. 맞아? 여기 약간 차이가 나지만 잘 봐. 여기가 조금 더 굵고 여기가 얇잖아. 그러면 각 속도는 어떻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물리 아니다. 물리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내가 한 바퀴 돌리는 동안 얘도 한 바퀴 돌고 얘도 한 바퀴 돌지. 각 속도는 어때?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 얘가 360도 돌면 여기도 360도 도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각 속도는 어때? 동일해요. 알겠니? 봐봐. 적도가 한 바퀴 돌면 여기도 한 바퀴 돌고 여기도 한 바퀴 돌잖아. 네. 지구의 각 지점은 각 속도는 동일해요. 뭐라고? 고체이기 때문에 알겠나? 그런데 이 위에 어떤 속도계를 넣고 계산해 보면 실제로 한 바퀴 도는 거리는 어떨까? 달라요. 같은 시간 동안 적도가 졸라 빨리 도는 거지. 네. 먼 거리를 도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예요. 선속도. 선속도는 다른 기라. 어디가 빨라? 속도.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느려져요. 됐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속도가 매 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보니까 잘 들어. 고체이면 그 속도를 이겨내고 그냥 같이 돌아요. 됐니? 근데 액체나 기체는 뭐는? 액체나 기체는 흐물흐물하잖아. 여기는 빨리 돌고 여기는 느리게 돌면 이 공기방울이 이걸 해봤어야 돼.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방울이 이렇게 툭 끊어져요.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네. 뭔가 하나 꽂히면 막 미친 인처럼 막 죄송한데 미친 인간처럼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내가 이걸 절대로 못 올라오게 하면 내가 그랬다고 씨발. 알았어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얘가 지구가 돌지? 돌면 대기도 어떨까? 돌아요. 같이 돌아요. 근데 밑바닥 근처하고 바깥쪽의 속도도 다르고 각 지점에서의 속도도 어때?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이때 원심력 방향으로 무슨 방향으로? 원심력 방향으로 댕금 날아갑니다. 중요한 거. 얘가 이렇게 돌면 원심력 방향은 항상 회전축에 대해서 몇 도? 90도예요. 어디든. 알았어? 그 이래 도는데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40. 아니야, 이럴 리가 없는데. 시간을 잘 봐. 여기에서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어요? 돌리잖아? 그러면 이 회전축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얘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야. 됐나? 이해되나? 네. 잘리는 면에까지 찬 공기가 올라오고
따뜻한 공기가 밑으로 파고드는 요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불안정이야, 안정이야? 불안정. 그렇죠. 무거운 게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뭐? 작아져요. 턱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전체가 다 떨어지는 형태로 나올 수는 없어. 왜? 떨어진 만큼 올라오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씨 그림이 요거를 여기서 쳐다본 걸로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서 쳐다본 걸로 하면 북쪽에 누가 있고요.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위에서 지금 쪽에. 알았어? 요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찬 공기가 널뛰는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떨어지는 사이사이로는 누가? 따뜻한 공기가 이제 쭉 솟아오르겠지.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짜니까 맞나? 맞아? 그럼 요 사이에도 이래 되겠지. 맞아? 잘 봐. 원래 얘네들 둘이가 맞닿은 게 전선 아니야.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면은 맞닿은 부위가 찬 공기가 요렇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요렇게 되고 차가운 공기 요런 식으로 경계면이 바뀌지 않겠니? 뭐가 만들어졌어? 이게 파동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힘은 지금 내가 설명 안 한 거야. 알아서 집도에서 원래 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유일하게 첨가된 거는 회전 운동에 대한 뭐 각속도니 뭐 이런 거는 그냥 까먹어도 돼. 그냥 속도가 결론적으로는 다 달라. 힘을 끊어졌어. 하다 보니까 찬 공기가 위에 올라갈수 불안해 떨어졌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순서 결정하라는 것도 나오고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도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외우고 시험을 치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를 겁내. 왜냐하면 파동 형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에 넣어야 되지? 이래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요 내용을 제가 이제 10몇 년 이상이죠. 내가 가르치는 몰라. 하여튼 몇 년 했을 때 계속 해오면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나갔던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6단계가 나오고 5단계가 나오고 어차피 똑같은 거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처음에 뭐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일단 전체전선이네. 그리고 뭐가 형성된다? 이게 인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 온대 저기야. 그 다음에는 폐색을 통한 소멸. 요 설명은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반에서 다 제대로 끝났는데 이씨. 내가 아까 숨 쉬어서 그런 거야. 제대로 죄송합니다. 맞지?